다음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 아이템은 장제원 이선 후퇴 폭풍입니다. 윤 대통령의 복신, 윤핵관의 핵심으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이 어제 사실상 이선 후퇴를 선언하면서 네. 그 후폭풍이 또 다른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핵관 동반 퇴진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출근길에서 여기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 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지금 전국이 가처분 금지에 대해서는 그전에 했던 대로 대응을 똑같이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네, 당 윤리위원회는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의견 존중한다고. 뭔 질문을 그냥 법률 사항은 당에서 위임한 당의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잘 대응할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가처분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가 나갔는데요. 네네. 이 윤핵관 동반 퇴진론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내 입장을 밝혔다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사실 새 비대위가 구성되고 나면은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잖아요. 네. 사실상 윤핵관의 나머지 한 축인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비대위 출범 이후 후퇴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이 한국일보에서는 권 원내대표 측 관계자 말로 네. 장 의원의 메시지는 자기만 살고 먼저 도망친 비겁한 행동이다. 이제 와서 이선 후퇴를 하면은 결국 따라하기밖에 안 되지 않겠냐라는 아쉬운 얘기도 보도가 됐는데요. 네. 어제 사실 저희가 얘기했지만 윤핵관이 뭐 잔핵관과 권핵관으로 분화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도 했는데 이걸 넘어서 여권의 역학구도 변화가 생길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장제원 의원 백의종군의 이 선언에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물론이고요. 지금 보니까 다른 이 윤핵관들도 좀 추가 퇴진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핵관 다 물러나라는데 어디로 물러나려는 거냐라는 볼멘 소리들이 나오는데요. 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윤핵관 거론 인사들 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빼고는 주요 당직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거의 없다. 물러날 자리가 없는데 어디로 물러나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냐라는 네. 이런 얘기까지도 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사실 진정성 있는 퇴진이 맞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네. 여기에 조혜진 의원도 장제원 의원이 공식 당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얘기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공개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런 게 대외적으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당직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역할, 일종의 막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어서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는 사실 공개되지 않아가지고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이런 거를 사실 입각해서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큰 이준석 대표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큰 역할이 있었고 또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윤핵관도 그렇고 비윤핵관도 그렇고 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 원래도 1선이 아니었는데 뭐 2선으로 어떻게 물러나라는 거냐라는 얘기가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어떤 큰 흐름, 윤핵관 퇴진이라는 이 큰 흐름은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꾸준하게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 건데 유호정 기자,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 그래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측은 이 위장 거세쇼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거세됐다면 당을 혼란 속에 몰아놓았던 일들이 원상복귀 또는 중지가 되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면서 위장 거세쇼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윤핵관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윤핵관이 되려면 이해해야 하는 모순이라는 긴 글을 올려서 네. 그동안 국민의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지금 뭐 보니까
이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 신문기를 앞당겨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가처분 신문기일을 앞당겨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이 관련해서 입장들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재판부의 빠른 결정을 위해서 신문기를 앞당겨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강대규 변호사 측에서는 취재한 걸 보니까는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빨리 하려고 조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결국 네.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전 대표 측이 또 하나의 추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새로 낸 거죠? 네, 그래서 당에서 비상 상황을 제대로 규정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 전국위를 개최하는 거죠. 그래야지 당원 개정을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전국위 개최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또 냈습니다. 이 가처분 날짜를 당길 수 없다면 적어도 당이 비대위 재구성을 할 수 없게 그 길목을 막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관련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응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전국이 개최 막아달라고 법원에 또 가처분 걸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상자가 대표님을 상대로 걸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지금 전국이 가처분 금지에 대해서는 그전에 했던 대로 대응을 똑같이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네, 당 윤리위원회는 꼭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의견 존중한다고. 뭐 질문을 그냥 법률 사항은 당에서 위임한 당의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잘 대응할 겁니다. 네, 지금 오늘 또 다른 가처분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뭐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건데 먼저 이것부터 좀 짚고 가죠. 김성환 위원님,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이 윤핵관의 이선 후퇴는 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진정성 있는 이선 후퇴다 아니면 전략적인 한발 이 후퇴다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정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전략적인 후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다 생각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후퇴할 것도 없는데 후퇴한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난 안 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모를까? 임명직 안 맡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출직은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냐? 나중에 가서 전당대회 때 그때 혹시 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또 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핵관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구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장제원 의원이 좀 자유로운 상황이잖아요. 권성동 비대위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로 발이 그냥 푹 빠져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 문제에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수습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빨리 잽싸게 한 발 먼저 빼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쪽에서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브러더라며 형제인데 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왜 먼저 빨리 빠지는 거야. 네. 우리가 다 책임 지금 덮어쓰게 생겼잖아.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하고 또 대통령실의 문제가 또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질문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잊지 않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성환 위원님은 아마도 윤핵관이 전략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 이 좀 옹호를 하신 부분인 건데, 근데 여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가처분이 새로 이 추가가 되고 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믿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오늘 아유 다들 뭐 말 조심하십시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입장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만 싸워라, 싸우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입장문 조금 살펴보면은 윤리위 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이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좀 밝히면서요. 네. 지금 이 초당적인 이 초유의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네. 소속 의원들이 이 해결을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지금 성숙하고 정제된 언어, 좀 표현을 사용해 줄 것을 좀 동참한다. 이런 좀 언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 관계자가 네. 이번 달 28일 열리는 이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입장문을 보면은 이준석 추가 징계 촉구한 의총의 의견을 분명히 존중한다는 부분을 좀 분명히 하면서요. 네. 어제 나왔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 미묘하게 달라진 뉘앙스도 감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종훈 위원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일단은 고려하고 준비 중인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뭐 이번 윤리위원회는 정말 열일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네. 과거에 보기 힘든 예, 권력 공백기에 그 권력의 빈자리를 참 묘하게 채우고 그러면서 이 본인들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특별한 그 윤리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너무 과도하게 네. 예, 당내 정치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게 되면 아마 뭐 차기 지도부가 누가 되든 뭐 썩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좀 수위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의 상황을 좀 진정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 특정 그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식으로 만약에 결과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윤리위는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예, 그런 이제 정치적 논란이 십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사실은 이런 입장문 발표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입장문도 네. 따지고 보면 뭐 당 대표급이나 할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윤리위가 저런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보건대 살짝 월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윤리위가 월권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지금 주셨습니다. 사실 이례적으로 굉장히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리위인데 일단 당 내부의 이 혼란 상황, 예, 여기에 나선 윤리위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 그럼 민심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지금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호정 기자. 네, 윤핵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여론조사가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상화 조건을 묻는 한 여론조사에서 네. 윤핵관이 물러나야 한다에 33.6%가 답변을 했고요. 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모두 물러나야 한다에 28.1%가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50%가 넘게 윤핵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윤핵관이 뭐 잘못했다라는 비중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잘못했다는 부분도 20몇 %. 근데 저는 사실 그 주목할 부분은 다시 그 여론조사 그 CG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보면 네, 정상화는 힘들다. 정상화는 힘들다가 12.1%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국민의힘한테 정말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윤핵관들의 이선 후퇴를 두고 뭐 여권 권력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뭐 파워시프트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윤핵관이 빠진 자리에 윤핵검, 검핵관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실력만 보고 뽑는다던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취임 4개월도 안 돼 이런 대폭의 실무진 인사 교체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윤핵관이 추천한 어공들만 쫓겨나는 것도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칼바람은 실무진에게만 불어닥치고 검핵관은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윤핵관으로 모자라 검핵관이 윤핵관을 내친다는 말이 한간에 돌 지경입니다. 이 결국은 검찰이 이 윤핵관 자리 채우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성환 의원님, 윤핵관 나간 자리 검핵관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은 대통령 한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윤핵관 라인이라고 분류되는 이른바 어공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 어공들이 이른바 속가내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 회의 끝나자마자 아니면 회의 중에 나가가지고 비서관들이 그 윤핵관이라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다시 회의 들어와서 아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 네. 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살짝 나왔다 들어갔어요. 부인하면서.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저 비서실장 못하겠습니다. 윤핵관들을 라인들이 다 자기 의견들만 얘기하고 도대체 내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까요? 일단 당신의 책임 아니 하시오. 근데 검핵관은 대통령 한 사람 보고 충성하는 조직이니까 지금 검핵관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검사 출신들은 뭐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적 취형 문제나 쭉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던 사람들은 그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중에서 네. 이른바 외부 입김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어공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공이 지금 찍혀나는 상황, 나오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전 타당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윤핵관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 근데 완전히 결별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당내 기반이 그렇게 확고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면 나중에 가서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정무적 판단을 어떤 조직이든 다 해야 되는데요. 또 어공들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또 누군가를 대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라인은 없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비서실장이 확실한 대통령 측근이 있어서 확실하게 대통령 비서실 조직을 장악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걸 이른바 늘공 출신을 갖다가 비서실장을 시키면서 나타났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해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 땜질하듯이 대통령실을 자꾸 바꿔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가 또 안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어공이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해주신 말씀은 뭐 어공을 뭐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서실장이 그리고 그 윗선에서 좀 기강을 잡고 가는 게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 대책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검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뭐 더불어서 뭐 민주당 대변인도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소식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면 더 자세하게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